셀트리온 합병 이사회 D-Day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관련 미국 현지 업계 반응과 전망은 유플라이마는 셀트리온을 플러스 0.77%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43%, 제약은 플러스 1.3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이틀 양봉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전일에 비해서 오늘 양봉의 몸통은 조금 작은 모습이긴 하지만요. 셀트리온은 전일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고점대 부분, 이 부분이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헬스케어는 지난 7월에 앞에 있는 이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안정적인 기간 조정, 그 이후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 쪽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약은 계속적인 등락 과정 속에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결의 이사회가 D-Day의 눈앞에 와 있잖아요. 또한 11일 금요일, 14일 월요일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가장 빠른 시기 내에 합병결의 이사회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템포 늦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출시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갔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 현지에서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들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요. 지난 7월 18일 날 나온 드럭 채널이라는 미국의 제약 관련 연구소죠. 여기서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전쟁에 대해서 4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이래서 4가지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휴미라와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히스토리 측면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가격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가격이 있죠. 고가와 그리고 고리베이트 제품이 이번에도 미국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다른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가격 측면에서 고가이면서 고리베이트 제품이 또 이길 것인가, 이것은 같은 이야기죠. 가격이 높은 것은 그만큼 리베이트가 많다는 이야기니까요. 지금까지 과거의 미국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요, C형 간염이라든가 인슐린 이런 쪽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봤을 때는요, 보험사들과 PBM들은 결국은 고가를 선호했다. 이에 따라서 암제는 고가, 저가 두 가지 다 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PBM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PBM들은 낮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선호하는 자체 인센티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조적으로 고가 제품들이 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리베이트 벽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대량의 가격 할인이 나온다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신제품은 처방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방전당 리베이트가 커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의 엄청난 물량의 리베이트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리베이트 벽은 반경제적인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리베이트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반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결국은 실제적으로 적용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용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한 이에 대해서 사실 불만들이 많고, 이것을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좀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요, 다른 고가의 거품 제품들이 시장을 바꿀까, 이런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른 분야의 제품들, 고가 제품들이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휴미라 쪽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 쪽도 가격이 좀 인하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휴미라의 경우도 순 가격이 정가보다는 최소 40% 이상 낮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는 좀 가격을 낮춰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가운데서 4종은 정가가 휴미라 정가보다는 80% 이상 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유심리 같은 경우도 86% 가격을 인하를 했잖아요. 이러한 낮은 가격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지원하는 지원 제도가 많았어요. 서비스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낮은 가격의 정책이 조금씩 그나마 먹힐 가능성은 있다는 결론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은 유통체계에서 도매상하고 약국은 과연 낮은 정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약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으면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제약사 입장에서 대형 제약사, 대형 제조업체, 그 다음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도매상들은요, 대형 제조업체보다는 작은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규모 제조업체는요, 전통적인 도매 채널을 우회해서 새로운 전문 네트워크의 약국에 직접 판매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코에르스 쪽의 유심리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이번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 쪽에서는 약간씩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시대의 흐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약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이유가 PBM의 역할, 물론 중요하지만요, 높은 리베이트 구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특히 드럭 채널 연구소의 CEO인 닥터 페인 이 사람은요, 리베이트를 없애야 된다. 이런 쪽에 입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연구소는요, 미국에서는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뜨기를 기다려 왔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고, 과연 PBM과 지브린, 지브린은 보험회사들이에요. 거품을 남기는 리베이트 구조를 자제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의 고가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JD 스프라라는 의학 관련 언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날 나왔거든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상호 교환성 가능 출시는 아달리무밥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내용적으로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부분들만 줄여보기로 하면요, 이 아달리무밥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를 앞으로 추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달리무밥 시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독특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서 상호 교환성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인데요. 일단 먼저 자가 투여잖아요. 이것은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상호 교환성 지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농도 측면에서는 저농도, 고농도가 있는데 85% 시장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고농도 시장이 중요한 것인데 고농도 제품 가운데서는 아직 상호 교환성이 승인된 제품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고농도 제품은 유플라이마를 포함한 3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는요, 구연산염 이런 부분들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유플라이마는 제거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교환성이 나오는데 고농도가 중요하고 고농도 상호 교환용 버전의 임상 시험이 이제 3군데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농도 시장 쪽에서 상호 교환성 이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투여 방법을 보시면은요, 2가지잖아요. 프리필드 시리즈, 이것은 주사형이고요. 프리필드 자동 주입기는요, 펜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가지가 다 버전이 있는 것이고. 근데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2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유플라이마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 구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나마 암제비타가 퍼스트 무브로서 어느 정도 혜택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단점 중 하나는 아달리무밥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이 2개가 나왔거든요. 2019년에 이 2개의 신약이
뺏어간다는 거죠. 시장을. 이에 따라서 이들 신약으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가 노리는 휴미라의 잠재적인 시장은 이미 위축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 적용 범위는 결국 PBM인 등재인데요. 이에 따라서 역시 중요하게 시장률 확보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정책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고가와 저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가 제품들은 브랜드가 없어요. 비브랜드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가 제품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놨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요. 오리지널인 휴미라는 가격이 변할 거예요. 변하는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지금 오리지널 휴미라가 일부 사례에서는 89%의 할인 가격을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인플릭시맙 쪽이 보시면요, 바이오시밀러 쪽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여긴 바로 셀테리온의 렘시마, 인플렉트라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년 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캐파는 두 가지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요,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달리무밥 시장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고요. 미국 의약품 시장의 복잡성, 특히 아달리무밥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새로 출시된 바이오시밀러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나왔잖아요. 결론이 좀 허무하죠.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또 한 가지는요, 경쟁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분의 신약도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나눠갈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시장 역시 새로운 신약들이 두 개가 나옴으로 인해서 또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는 미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업계 전체적으로도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즉 고가 정책으로 갔다 해서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가로 간다 해서 또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지에서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보다는 그냥 보는 것이죠. 셀트리온 역시 유플라이마에 대한 우리가 지나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17억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들은 246억의 매수입니다. 7월 중순의 고점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8억의 매도, 기관들은 34억의 매수 우위죠. 헬스케어는 7월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정적인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이 31억 매수, 기관은 7억 매수인데요. 박스권 돌파를 하는 시점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재료가 주가에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형태로 합병이 시작될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합병 결의 이사회가 가능한 것은 11일부터 14일, 그리고 최소한 22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빨리 나올수록 좋은 것이죠. 합병 결의 이사회가 나온 이후에는 이전보다는 주가는 좋을 것이라는 측면이고요. 또한 내일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내일 장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잖아요. 실적 실망감들은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월봉상으로는 8월에도 양봉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